전립선암의 원인과 수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항암 치료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암 환자에 있어서 항암 치료는 어떤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로 완치를 못하는 단계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항암 치료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힘든 치료 있잖아요. 뭐 드라마에서 보면 정맥 주사를 맞고 머리가 빠지고 환자가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식사를 못 하시고 막 야위어지고 하는 그 치료가 사실은 이제 항암 치료 중에 하나의 요법인 항암 화학요법이고, 이런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전이가 있는 4기 암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하게 됩니다. 전립선암 역시 전이가 있는 뼈라든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임파선이라든지 이런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의 항암 치료는 크게 이제 1차 치료부터 이제 2차, 3차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료들이 쭉 연속적으로 있는데, 전립선암의 특징이 이제 남성 호르몬에 의존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진행된 암에 있어서 4기 암인데도 불구하고 1차 약물 치료인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해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환을 제거하는 외과적 것에 혹은 내과적으로 어떤 주사를 맞아서 이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를 해보니까 완치는 안 되지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전립선암이 확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에 의존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0년대에 닥터 허긴스가 굉장히 진행된 4기 전립선암 환자에 대해서 양쪽 고환을 제거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암이 쇠퇴되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 외과적으로 이제 양쪽 고환을 제거하는 그에 준하게 어떤 특정 약물을 몸에 주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셜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두 번째 또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의 특징은 이 남성 호르몬에 의존적이라는 것 때문에 1차 항암 치료가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요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호르몬 치료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단독 치료만 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신약들, 엑스탄디, 자이티가, 올리다, 뉴베카, 도스탁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신약들이 개발됨으로써 이런 약제들을 이 1차 치료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 병합해서 치료를 하니까 이 치료 기간이 월등하게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립선암의 항암 치료라고 얘기하는 1차 요법은 기존의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요법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신약들 그리고 항암제를 병합하는 치료가 표준 치료제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지금까지의 신약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급여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일단 그 4기 전립선암은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기관과 이런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다가 결국에는 아쉽게도 호르몬 치료에 이제 불응 단계로 가는 호르몬 불응 단계, 거세 저항성 단계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단계와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저항 단계로 나눠 가지고 환자분들이 이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죠. 그래서 암 환자는 중증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면 완전 급여가 되는 항암제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95%로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환자 본인 부담금은 5%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급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부담이 적게 되고, 저희들 역시 환자분들한테 강력하게 주저없이 권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호르몬 차단요법 단독 치료는 완전 급여가 되고, 다행스럽게 4월 1일자로 올해 4월 1일자로 얼리다라고 얘기하는 아팔로타마이드가 완전 급여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탄디라고 알려있는 엔잘루타마이드가 선별급여, 그러니까 나라에서 95%가 아니고 70%를 지원해주고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 그게 이제 가능하고, 자이티가라고 알려져 있는 아베라트론 아스테이트라는 항암제는 이제 4기 전립선암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진행되어 있는 고위험군에 한정해서 나라에서 70%를 지원해주고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
그리고 기본 표준 이제 항암제라고 알려져 있는 도세탁셀이라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병이 더욱 더 진행된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완전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개발되는 전립선 암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잠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유전자 검사,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암 치료는 정밀 의학에 근거하는 치료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량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특정한 유전자 변이를 보이는 환자들한테서 쓸 수 있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특별한 유전자 변이인 BRCA,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 여성에서는 자궁내막암, 유방암, 난소암이 있는 경우에 팔보 억제제를 써주면 이런 돌연 변이가 있는 환자들한테 드라마틱하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립선암이 굉장히 진행이 되어가지고 말기암이 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유전자, 특정 표현형, 그러니까 PSMA라는 특별한 발현을 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입자를 붙여가지고 이 특정 표현형을 하는 그런 암세포에 가가지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뿌림으로 해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들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아직 국내에서는 임상 시험 단계에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팔보 억제제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제가 지금 정밀의학에 근거한 전립선암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고, 곧 이제 국내 전립선암 환자들한테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작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부작용은 어떤 게 가장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제 항암 치료, 백혈병 항암제 치료, 그다음에 위암, 폐암 항암제 치료를 이제 드라마에서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얘기하는 항암 화학요법입니다. 머리가 빠지고 손톱이 변색이 되고 설사를 하고 체중이 이제 감소가 되고 식사를 못 하시고 구토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이고, 전립선암 역시 대표적인 세포독성 항암제가 탁생 계통의 항암제가 있습니다. 도세탁셀, 카바치탁셀이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는데, 그런 약을 쓰는 경우에는 일단 탈모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톱이 변색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염이라고 해서 가장 흔한 거는 환자분들이 팔다리가 쑤신다고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흔한 거고,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적으로 빨리 재생을 하는 모근세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골수, 피를 만들어내는 세포들도 많이 억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빈혈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위험한 합병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항암 치료에서도 따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부작용이? 전립선암의 이제 항암 치료는 1차 항암 치료가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면 남성이 여성화되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면 남성을, 우리 어머님들의 갱년기, 폐경기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시켜버리면 몸이 여성화되고 더욱더 나아가서 여성화 중에서도 폐경기, 갱년기 단계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심할 정도로 갑자기.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폐경기가 되면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들어보셨겠지만 골다공증,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지방이 축적되고, 그다음에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심장에 부담을 줘서 심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할 때는 이 뼈 관련, 근골격계 관련 부작용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립선암 항암 치료를 할 때, 1차 호르몬 치료를 할 때는 이 대사증후군이 위험도가 높아지고 근골격계 합병증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같이 보조적인 치료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됩니다.